예, 이번 시간에 우리 사업소득,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3페이지고요. 사업소득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관리 탭 옆에 보시면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이 있죠.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관리에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보시면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일용 근로자도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이런 방식이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소득 자료 입력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록 이미 시켜놨는데요. 자, 사업소득자 등록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즉 3.3%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역, 면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건 용역, 봉사 수임료에 대해서 지급할 때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원에서 코드와 성명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사항의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풍선이 있는데 말풍선 눌러보시면 코드 번호로 해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책자에 나와 있는 소득 구분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리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비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게 기타 모집수당이기 때문에 기사 모집수당은 9409 11번입니다. 11번 선택했고요. 자, 소득 구분 옆에 보시면 연말정산 여부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구분에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는 소득과 안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해서 내용이 나오죠. 보험 설계 또는 방판, 외판, 음료 배달 관련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직원 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직원인데요. 보험 설계로 선택을 했죠. 보험 설계로 선택하니까 연말정산 여부에 활성화되면서 여로 선택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사원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구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번에 내국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반 근로자의 사원 등록 때 등록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연월일 있습니다. 입사연월일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원은 연애보조, 다사원, 학원 강사, 그러니까 소득 구분 코드별로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라사원, 보험설계, 보험설계, 라사원 적용하게 되면 연말정산 여부가 나오죠. 여기에서 연말정산 안 한다라고 하면 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여로 선택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소득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8월 30날 마감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8월 30날 자, 우리 이미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간 직계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마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다시 8월 달입니다. 자, 8월 달로 조회를 하게 되면 가사원에서 소득 1번부터 10번까지 소득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하단 부분에 지급에 대한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000년 8월 달, 8월 30날 200만 원 지급하게 되면 3% 해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나사원도 마찬가지고요. 3%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사업소득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완료하신 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8월달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달 귀속 8월, 지급 8월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8월달에 사업소득자 2명에 350만 원에 10만 5천 원 원천징수세액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부분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시고 나면 사업소득자한테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제출을 할 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작성해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지급 기준으로 할 거냐, 귀속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지급 기준이지만 우리는 귀속 기준으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원, 나사원, 다라마 해서 사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된 금액들을 그러니까 출력해서 그 당사자한테 소득자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가 있죠. 연간집계표 조회를 해서 제출을 하십니다. 자, F6번에 신고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지급 기준이냐 귀속 기준이냐라는 건데 원칙은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속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좀 편리할 것 같기 때문에 귀속 기준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계표를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입력이 다 완료됐고 신고가 됐다면 사업소득 회계처리 부분입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 부분도 F7번 분계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과 관련되는 부분,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급일자로 전표 발생일자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기간을 선택합니다. 12월 달까지 선택해서 나온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전표 전송하시면 됩니다. F4번에 이미 전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표 취소를 하겠습니다. 전송된 거 취소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전표 취소하고요. 취소하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를 하면 전표 발생일자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내용이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계관리의 일반 전표 쪽 관리 부분에서 8월 31일 날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일용직과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8월 달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 있죠. 8월 15일이네요. 사업소득 관련되는 부분 회계처리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 369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 사업소득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합니다. 2월 달에 연말정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375페이지 정도의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인사급여 쪽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기타 소득 관리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인사급여에서 근로소득 보시면 일반급여자는 근로소득 관리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관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관리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서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관리 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 관리 쪽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까지 다양한 소득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소득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 증권, 예금, 이자, 할인액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원천징수 실무에 있어서는 비영업 대금 이익 정도 우리가 원천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은 그러니까 내국법인 우리가 법인에서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작자의 원고료라든가 광업권 등의 양도 대여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강연료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원천 징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77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의제하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택 입주 지체 상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적 용역이라든가 영업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요 경비 인정 범위 내용도 있네요. 자,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 종교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385페이지에 기타 소득 자료 원천 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관리도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코드 번호 성명이 있습니다. 김기타라고 해서 기타 소득자입니다. 등록사항에 1번 거주 구분이 있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는 건데 거주자입니다. 자, 거주자로 선택을 하고요. 자, 소득 구분은 마을 풍선을 통해서 소득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60번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 종류에 따라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연료 소득의 경우에는 76번이 되겠습니다. 76번으로 해서 강연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7월 달에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내국인 여부는 내국인이고요. 생년월일 정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980년 10월 10일이네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고요. 자, 개인 법인 구분에서 개인으로 선택하게 되면 필요경 비율이 60%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자 박이자 같은 경우에 거주자고요. 소득 구분에서 F2번 눌러서 확인하시면 소득 구분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자 같은 경우에 비영업 대금 이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 소득은 비영업 대금 이익 이외에는 거의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채권, 정권 관련되는 이자가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자 관련되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있으니까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다 등록을 했습니다. 최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 관련되는 부분 소득 구분에서 주주와 관련해서 배당소득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은 내국법인의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 배당에서 251번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정보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이 있죠. 종교인 소득은 거주해서 소득 구분에서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보시면 종교인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종교인 소득 선택하시게 되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적용할 거냐, 연말정산 적용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적용한다면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관계와 관련되는 부양가족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박종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최종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등록하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자료에는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까지 같이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종교인 소득 중에 연말정산 적용이 여인 경우에 기타 소득자의 직전 연도 부양가족 자료를 불러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자료 불러와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타 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7월 달에 김기타 해서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강연료 지급된 게 있다면 7월 달에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필요경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관련되는 부분도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3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해서 7월 달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소득을 입력을 했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가서 7월 달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7월 달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보시면 뭡니까? 기타 소득 중에 그 외에 기타 소득 500이 있고요. 종교인 매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 중에 원천징수 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교인 소득 관리 쪽에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셔갖고 자료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손종교와 박종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득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반영을 하실 수 있죠. 자,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보시면 박종교 관련해서 연말정산 한다라고 있고요. 손종교 관련해서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종교는 연말정산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가서 연말정산 하는 분만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불러오게 되면 반영이 되겠죠. 두 사람만 연말정산하는 걸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연말정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소득명세 관련되는 부분, 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내용 있으면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배당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배당 소득자 최배당이죠. 자, 최배당은 소득 구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종류를 251번 내국법인 배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정리를 하고, 자,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7월 달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7월 달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이자 관련해서 이자, 비영업 대금 이익 100만 원에 25만 원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비영업 대금 이자가 들어갈 때는 금융상품 코드나 유가증권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구분은 말풍선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영업 대금 이익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T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 특례 관련되는 부분은 말풍선에서 특례 적용된 게 없기 때문에 NN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상품 코드 말풍선을 눌러서 금융상품 찾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가시면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 대주주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액주주와 관련되는 내용이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 소액주주 B52에 소액주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비상장이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유가증권 코드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세 구분은 말풍선을 눌러서 보시면 일반 과세라고 하는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로스업 대상인 경우에는 이 그로스업 대상 부분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세 구분은 웬만하면 그로스업 일반 과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당인 경우에는 조세특례는 없는 걸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7월 달 거를 조회를 하시면, 자, 7월 달 거 조회를 하시게 되면 이자 배당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자 배당
그다음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에서 신고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